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강릉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만 해도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였어요.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이 되었다가 지금 다시 일을 시작한 지 2년 정도가 되었네요. 누군가가 말하길 인생에서 부모 자식보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길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이 부딪히고 작은 일에도 서운하고 그러는 거 있죠? 저도 이제 결혼 6년차 햇병아리 부부지만 여태 얼마나 서로 핥히고 투닥거리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이틀 전에도 남편과 크게 한바탕 했었고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친정과 시댁을 차별하는 남편의 행동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의 편인 남편에게 제대로 참교육 시전한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실래요? 참고로 저는 든든한 파트너가 도와줘서 나름 재미지게 귀여운 복수를 했답니다. 뒤에 가서 제 파트너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전문대 보건행정과를 나와서 취업을 일찍 했어요. 강원도 영동 토박이신 부모님은 강릉에서 25년째 작은 동네 슈퍼마켓을 하고 계셨고요. 부모님은 4살 차이 나는 여동생과 저를 크게 부족하지 않게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자매는 어릴 적부터 가게 장사를 돕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이나 세상 돌아가는 법을 일찍 눈떠서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알아서라는 생각을 늘 하고 컸어요. 의무 기록사 자격증도 있고 나름 학과에서 1등을 놓쳐본 적 없었기에 대학을 졸업하는 동시에 지역에서 나름 큰 대학병원 원무과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다들 병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지 아시죠? 환자들도 많지만 병원 직원들도 엄청 많습니다. 2년이 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원 외래에서 근무하는 저와 유독 친한 간호사 언니가 있었습니다. 입사하고 병원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저보다 7살 위이고 연차도 높은 선배 언니가 저를 뒤에서 많이 챙겨주셨어요. 겉으로 무뚝뚝하고 표정 변화가 없는 사람이어서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앞에서 살살 웃으며 뒤통수 치는 사람들보다 훨씬 믿음이 가더라고요. 옥주야, 이번에 새로운 신입 간호사 있지? 걔 조심해. 뒷담화 엄청나게 많이 하는 애더라. 우리 과 아니야. 언니, 그 간호사 이제 일주일 근무했는데 벌써 파악 끝났어요? 대단하다. 이 바닥에 어떤 바닥이냐. 간호사 생활 8년 짬빠면 위아래 훑으면 견적 나오지. 하여튼 나는 언니 이렇게 재밌는 사람인 거 병동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아니, 나는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하는 편이라. 사회적 거리 두는 거 좋아해? 네네, 늘 챙겨주셔서 무한 영광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건 그렇고 옥주 너는 알고 지낸 지 4년인데 남자 만나서 연애하는 걸 못 봤다? 무슨 아이돌 연예인이나 덕질하고 현실에 있는 남자는 관심 없어? 에이, 나는 지금 편하고 좋아요. 언젠가 괜찮은 남자는 만나겠죠. 너 26살이야. 36살, 46살도 연애 잘만 하는데 꽃다운 나이에 병원에서 썩고 있는 게 말이 돼? 진짜 딱 한 번만 만나봐. 내 동생 생각보다 괜찮은 놈이야. 언니는 몇 년째 똑같은 말만 해. 안 지겨워요? 가족 속에는 아무나 안 하는 거라니까 진짜. 내가 너 올케로 점 찍어놨다 했잖아. 이번에 남동생 녀석이 기간제 교사 돼서 일도 한다고 하고 여자친구 만나고 싶대. 너처럼 가냘프고 보호 본능 일어나는 여자 좋아하거든. 언니, 저 통뼈예요. 아무튼 내 동생이랑 소개팅 날짜 잡는다? 친한 언니의 끈질긴 구애로 저와 동갑인 언니 남동생을 소개받았고 운명처럼 우리는 만나게 됐습니다. 남매는 같은 유전자를 가진 게 맞는지 둘 다 저를 유독 예뻐했어요. 사귄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제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옥주야, 나 이번에 사립고 면접 합격할 것 같아. 나 임용되면 우리 진짜 양가 인사드리고 결혼하자. 민석 씨 모교라고 했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저번에 여행 갔다가 들른 절에서 소원기도 한 게 영험한가 봐. 남자친구가 사립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임용되고 저희는 양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친정에서는 선생님 사위 얻는다고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시댁에서는 신우가 되는 친한 언니가 지원 사격을 해줘서 좋은 인상을 드린 것 같았어요.
신혼집은 남편과 제가 모아놓은 돈과 대출을 받아서 20평대 작은 아파트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부 모두 강릉에 직장이 있어서 따로 떨어져 있거나 돈이 새어나갈 일이 적어서 신혼 때 대출금을 많이 상환하고 돈도 제법 모았죠. 결혼 2년 차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3.3kg 건강하게 태어난 아들은 저희 부부의 보배였어요. 막달까지 병원에서 근무하고 남편과는 아이가 3, 4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육아를 해야 한다는 상의 끝에 제가 병원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원래 둘이 목표한 대출 상환이나 저축액을 생각하면 육아휴직 후 바로 복귀하는 게 맞았지만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건 도저히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한 지 한두 해는 그런 대로 흘러갔지만 3년이 지나가니까 남편과 제 사이에서 경제적인 신경전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이번 주는 왜 가계부 금액의 오차가 크지?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이런 거 기입 하나 제대로 못해? 민석 씨, 내가 틀린 거 잘못한 거지만 말 좀 다르게 할 수 없어? 요즘 들어 당신 돈에 대해 너무 민감해. 예전보다 막말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당신도 외벌이 해봐. 나올 구멍은 하나인데 쓸 곳은 넘쳐나고 말이야. 집안 가게를 혼자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내가 집에서 놀아? 아이 돌보고 집안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런 말을 해? 안 되겠다. 이제 나도 슬슬 한계가 오고 당신 일 다시 시작하면 안 돼? 전에는 내년쯤 일하라며. 또 말이 바뀌어? 태진이 어린이집 슬슬 알아보고 당신 일자리도 알아봐. 누나한테 병원 자리 없나 물어보고. 친정 부모님은 슈퍼일 바쁘시고 어머님은 요양보호사 하신다고 병원 일 나가시고 아버님 퇴직하셨다 해도 몸도 안 좋으신데 어떻게 애를 맡겨. 내가 일 알아보고 취업전선 뛰어든다고 해도 여건이 힘들다니까? 태진이 어린이집 대기 예약한 것도 내년쯤 돼야 모를까. 그럼 지금 지출하는 것보다 더 줄여줘. 장인 장모님 생신 챙기고 이럴 정신이 어딨어? 1년에 몇 번도 아니고 한 번인데 부모님 생신 식사 대접도 못해? 어른 말대로 선생 직업은 천직이라더니 어찌나 깐깐하고 보수적인지 아이 낳고 같이 살수록 남편이 쪼잔해 보였어요. 아닌 선생들도 있겠지만 암튼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남편은 어느새 자기 아들 낳아주고 길러주는 제 노고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돈 어떻게 쓰나 감시 안 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일 그만두지 않고 바로 복귀해서 내 팔 내가 흔들고 살 걸 그랬어요. 그랬으면 저희 부모님 생신 좋은 밥 한 끼 선물도 눈치 안 보고 하는 건데요. 내가 같이 일하고 돈 벌 때와 아닐 때 대우가 너무 틀린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만 갔죠. 결혼하고 가장 꼴보기 싫은 남편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시댁만 챙기고 싶어 한다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댁에 가는 게 저희 부부 일상이었는데 저희 친정은 한 달에 한 번 가면 많이 가는 거였거든요. 처음 몇 번은 그렇다 쳐도 결혼 5년 차가 되니 서운함이 제법 많이 쌓이더라고요. 우리 아드님 오셨네. 학교 일 힘들지 않아? 너 혼자 벌어서 식구들 먹여 살린다고 얼마나 힘드니. 이 애미는 늘 그것만 생각하면 목이 메인다. 내 생각해주는 건 역시 엄마밖에 없다니까. 엄마 해주는 밥 먹으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걱정 마세요. 요새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손주도 이제 제법 컸고 너도 이제 일 시작해야지라면서 눈치를 엄청 주셨어요. 아들은 엄마를 닮는다더니 시어머니도 남편과 똑같은 사람인 게 경제적인 기여도를 엄청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누이가 미혼으로 시부모님과 살면서 생활비를 꽤 내는 편인지라 서열 1위, 집에서 키우는 7살 포메라니안 강아지 콩순이가 2위, 요양보호사 하면서 간간히 벌이하시는 시어머니가 3위, 중소기업 다니시다가 퇴직 4년차 시아버지가 서열 막내. 시댁 반찬부터 모든 생활의 중심 발언권 결정권은 시누에게 있고 시아버지를 보면 어떨 때 가구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에서 제가 왜 겹쳐 보이는지 마음이 짠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점심 먹고 체육공원 가세요? 그래. 가서 백수 동기들이랑 바둑 한 판 두고 운동도 하고 오려고. 너도 같이 갈래? 호, 저는 완전 콜이죠. 태진이 낮잠 잘 때 같이 잠깐 다녀올까요?
처음 시집와서 신우랑은 워낙 친했으니 별 문제가 없었는데 시아버지가 참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워낙에 말씀도 없으시고 조용하신 분이라 어떻게 다가가지 하고요. 하지만 첫인상과 다르게 시아버지는 계산적인 시어머니보다 정이 많고 유쾌한 분이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닮고 신우가 시아버지를 딱 닮았더라고요. 5년이 지난 지금은 시아버지가 저와 가장 티키타카가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석이랑 무슨 일 있니? 아까 보니까 서로 눈도 안 맞추던데. 말도 마세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 생신이라서 식사 한번 좋은 데서 먹었다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돈 벌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해요. 무슨 공산당 독재는 독재도 아니고 뭐든 다 허락받으라 해요. 걔가 자기 엄마 닮아서 그래. 널 보니 과거의 내 모습이 생각나는구나. 어머님은 아까 왜 가족들 앞에서 아버님 면박 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딱히 아버님 잘못도 없었는데. 너희 시어머니 성격이야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나저나 내 아들 녀석은 왜 그렇게 처갓되게 인색하다냐? 원래 처갓되게 잘하는 스타일 아니었어요. 제가 돈을 안 버니까 더하고요. 아버님께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처갓댁이랑 시댁에 대한 차별이 아주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남이야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그 녀석 자기밖에 모르는 남자라 그래. 신이 공평한 건지 못된 건지 꼭 반대인 사람끼리 부부로 맺어주더라. 내가 다 잘못 교육시켜서 그렇다. 미안하네. 아니에요. 제 얘기 들어주시는 아버님마저 없었으면 저 막 나가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충분히 감사해요. 과부 마음은 호라비가 알아준다고. 자기 아들 욕을 하는데도 시아버님은 늘 제 편을 들어주시고 남편들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면서 제 시야를 넓혀주시곤 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끔 시아버지와 산보를 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마치 마음속 응어리가 몽글거리면서 풀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남편이 시댁에 뭘 해주는지 빤히 보이거든요. 유명한 사립고등학교라서 학교 재단에서 담임수당, 기념일수당 등 추가 수당을 줄 때도 있고 보충 수업료나 보너스도 간혹 주고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숨기는 돈도 꽤 되고 시댁에 주는 돈도 꽤 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 부인단체 카톡의 존재를 남편은 모르나 봅니다. 선생 마누라들이 얼마나 발빠르고 셈이 빠른데요. 수당 입금되는 날은 단체 알림이 칼입니다. 사립학교는 수십 년을 함께 일하고 소속감이 있어서 정근 다니는 국공립학교랑 또 다르더라고요. 선후배 선생들 기강도 세고 학교 직원끼리 사모임도 많고요. 이제 5년 차인 남편은 아직 짬이 낮은 젊은 학생이라 잔업이다 힘든 일이 많다는 걸 의미했죠. 그렇게 힘들게 버는 돈인 줄 알기에 저도 딱히 추가 수당금까지 지적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보너스 선불이 들어오면 시댁만 가져다 주는 것도 참을만 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고요. 자기 물건 자기 부모님 주겠다는데 뭐라 할까요? 물론 마음은 좀 상했지만요. 하지만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고등학교 재단에서 교직원들 연수 겸 여행을 보내줘서 태국을 다녀온다고 했어요. 3박 5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공짜로 다녀온다는데 저까지 좋더라고요. 사적인 여행이 아니라서 일의 연속이겠지만 간만에 콧바람도 쐬고 잘 다녀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웬일로 입국하면서 들른 면세점에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가방을 사온 겁니다. 여태 한 번도 하지 않은 효도를 하니 감격스러울 정도였어요. 당신이 웬일이야? 그것도 명품 가방을 2개나 사오고?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저런 날도 있는 거지 뭐. 당신 선물 안 사왔다고 섭섭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아니야. 나는 결혼하고 우리 엄마 챙기는 당신 처음 봐서 그것만으로 감동이고 행복이야. 이제야 내 맘 알아주는 거야? 처가댁 왜 안 챙기냐고 섭섭하느냐 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니 당신도 참 단순하다. 이 가방이 뭐라고 이거 하나에 그렇게 감동이야?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자에게 명품 가방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거야. 오랜만에 친정에 가서 명품 가방 선물에 눈물을 글썽이는 친정엄마를 보는데 제 마음이 다 뭉클했습니다. 다름 아닌 사위가 장모에게 선물하는 건데 의미가 다르죠.
김서방, 내가 살다 살다 이런 명품을 가지게 될 줄 몰랐네. 딸 자식들도 안 해주는데 자네가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장모님도 슈퍼일만 하시지 말고 가끔 나들이도 가고 하세요. 태진이 가끔 봐주시고 애써주시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엄마, 우리 남편이 어버이날인데 엄마랑 시어머니 두 분 선물은 꼭 해야겠다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커플 가방으로 사왔대. 부담 안 가져도 돼요. 어머님들한테 효도한 거니까. 시댁에 들려 시어머니께도 같은 가방을 드렸는데 역시 내 아들이 최고다 하시면서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여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가방을 좋아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얄궂은 신의 장난일까요? 한 달 뒤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옥주야, 집에 혼자 있니? 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엄청 잠겼네. 내가 참 살다 이런 일도 다 있네.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참... 뭔데? 무슨 일인데 그래? 김서방이 사준 그 명품 가방이 글쎄 짝퉁이래.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가품이라니? 내가 개모임에 들고 나갔다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말도 마라. 엄마는 가방을 포장상자에 넣어 애지중지 모셔두다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개모임에 들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새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갔더니 개원들이 너도 나도 누가 사준 거냐고 너무 이쁘다 난리가 났었다는 겁니다. 사위가 태국 갔다가 면세점에서 사준 거라고 효도 선물 받았다 했더니 칭찬하면서 그렇게 부러워했대요. 문제는 그걸 찬찬히 보던 한 아주머니가 자기도 똑같은 가방을 얼마 전에 백화점 매장에서 샀는데 이런 문양이 있었나 하더래요. 지퍼나 다른 부품들도 좀 다르게 생겼다고요. 같은 브랜드라도 디자인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금장 장식이 좀 특이하다 하면서 만지는 순간 그 부분이 싹 벗겨진 거였어요. 그리고 누구나 아는 메이드 인 차이나 표식이 떡하니 나타나 버렸고 모든 사람이 멈칫하면서 정적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사위분이 속아서 사온 것 같다고 어떡하냐고 다들 말했다고요. 엄마는 그 많은 아줌마들 틈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빨개져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말 많은 아줌마들 사이에서 얼마나 회자가 됐을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질 정도였죠. 엄마의 얘기를 듣는데 남편에 대한 분노가 솟구쳐서 뒷목이 뻐근할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뭔데? 나 오늘 피곤해.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아니, 지금 꼭 해야겠어. 무슨 말 하려고? 표정은 왜 그래? 무섭게. 거짓없이 말해줘. 우리 엄마 명품 가방 사준 거 짝퉁이야? 뭐? 무슨 가방 얘기는 잊을만 하면 나와. 대답이나 해. 말 돌리지 말고. 누가 뭐라 얘기한 건데? 엄마가 개모임에 당신이 사준 가방 들고 가셨다가 가짜인 거 들통나서 완전 다 쪽팔리고 오셨어. 그것도 사위가 사준 명품이라고 얼마나 자랑자랑했는데 금장 장식 벗겨지고 메이드 인 차이나? 진짜 당신 나한테 차이고 싶니? 어떻게 그런 걸 속여? 내가 언제 속였어? 그냥 그 브랜드 가방 선물하고 싶어서 한다고 했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언제 말했어? 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어머님 가방은? 우리 엄마 가방은 왜? 어머님 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 짝퉁 가방이야? 엄마 거는 진품이지. 면세점에서 쿠폰 쓰고 산 건데. 미친. 당신 나랑 장난해? 장모는 짝퉁 사주고 자기 엄마는 진품 사주고? 하나 사는 것도 비싸. 할인해도 더럽게 비싸더라. 그걸 어떻게 두 개나 사와? 우리 엄마 거 하나만 사오면 당신이 난리칠 거 뻔하고 그렇다고 두 분 다 진품 사주기에는 돈이 모자라는데 어떡하냐?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 엄마는 사주지 말던가. 화장품이나 코끼리 가죽 지갑 이런 거 사면 되지. 어떻게 감쪽같이 속이고 효자인 척 사람 좋은 척 할 수 있어? 고맙다고 말 듣는데 양심에 찔리지도 않았어? 짝퉁이 뭐 어때서? 파는 사람도 그러더라. 오히려 진품보다 튼튼하게 잘 나온다고. 그리고 가짜는 안 비싼 줄 알아? 그것도 비싸. 그렇게 가짜가 튼튼하고 좋으면 어머님한테 드리지 그랬어. 우리 엄마한테는 진품 주고. 장모님은 가짜가 어울려.
가게에서 일만 하시는데 들고 다닐 일도 없고 우리 엄마랑 같아? 해준 게 어디냐고. 그 말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말이야. 우리 엄마가 가짜가 어울린다니. 장인 장모도 부모님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우리 엄마 가짜 사줘서 이러니? 당신 결혼 생활 5년 동안 시댁에 얼마나 많은 거 해드렸니? 하지만 우리 친정에 자주 가기를 했어. 선물 한번 제대로 했어. 당신 집에 하는 거 반의 반만이라도 우리 집에 해줄 수는 없어? 당신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거야. 이건 나도 무시하고 우리 친정도 무시하는 처사라고. 내가 내 돈으로 사준 건데 이렇게 따질 일이야? 우리 집에 뭐 하는 것도 내가 벌어서 해주는 거라고. 당신도 그게 억울하면 돈 벌어와. 벌이가 나빠서 다 잊어버렸나 본데. 신혼 초에 내가 일할 때도 당신 똑같았어. 언제나 우리 집 우리 집. 나랑 친정은 개무시하고 나랑 결혼한 것도 애 낳아주고 집안일 할 사람 필요해서 한 거지? 됐고 나 이런 부분에서 뭐라 얘기 들을 일 없으니까 비켜. 못 낀 놈이 성낸다고 남편은 도리어 따지고 드는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사서 챙겼으면 됐지 가짜냐 진짜냐가 중요하냐고요. 저도 이번 가방 사건으로 새삼 제 아내 친정과 시댁을 차별하는 데서 오는 서러움이 엄청 많구나를 느꼈습니다. 아이 육아와 살림만 3년 넘게 하면서 남편에게 돈을 탔으니까 제 자신이 기생충같이 느껴졌고요. 남편같이 생색 대마음과 살고 있으니 더더욱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요. 30대의 나이에 경력 단절이 있다 보니 20대 취업할 때와는 사뭇 달랐어요. 자격증과 경력이 있는 걸 살려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큰 병원들은 서류 심사만 통과시키고 면접에서는 탈락을 시키더라고요. 아무래도 20대 초반의 젊은 인력도 넘쳐나는 마당에 저 같은 유부녀는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죠. 결국 아는 동기들이나 선배들을 통해 동네 병원 쪽으로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병원 원무과는 자리가 많이 나는 편이 아니라서 구직의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 정형외과 병원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일하기 2달 전에 아들이 다닐 어린이집에 자리가 나서 가장 큰 걱정을 해결하고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큰 병원은 아니지만 단독 건물의 동네 병원치고 규모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상근직이다 보니 아침 9시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근무라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데려오기에도 알맞았고요. 대신 대학병원보다 확실히 잡무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원무과는 접수 업무 정도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약 처방, 진료 문의, 전화 응대, 예방 접종부터 병원 관련 민원 업무 전체를 도맡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동네 정형외과라서 손님 대부분이 어르신분들이고 개중에는 욕설도 많이 하고 소리 지르는 진상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무례한 사람들과 하루 종일 씨름하다 보면 어느새 퇴근 시간이었죠. 집에 가면 아이 육아에 집안일도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래도 다시 일하니까 힘들기는 해도 사회생활하고 돈을 버니 제 스스로가 쓸모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가방 짝퉁 사건을 계기로 남편에게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취업하는 모습을 보더니 남편도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첫 월급을 탔을 때 저에게 내가 여태 3년 벌어다 줬으니 그 돈을 자신에게 달라 하더군요. 하는 꼴이 기가 막혀서 그냥 참으면 안 된다는 마음에 집안일 임금 계산을 해서 객관적인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집안일 입금 계산? 세상이 이런 세상이야. 집안일 입금 계산기라는 게 있어. 요리 및 설거지, 청소, 빨래, 장보기, 육아, 간호 등 다양한 항목에 내가 일주일간 투자하는 시간을 입력하면 내가 주급으로 얼마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이 책정돼. 그리고 연봉까지도. 우리 집 기준으로 내가 일주일에 180시간 일했고 하루 노동시간이 24시간이더라. 말 그대로 잠도 못 자고 육아랑 집안일 했다고 보면 돼. 한 달에 받을 월급은 1,060만 원. 연봉으로 1억 2,800만 원이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걸 들고 와서 생색이야. 당신이 억대 연봉자라고? 기가 막혀서. 당신은 21세기 사람 아니고 19세기에 사는 전 근대적인 남자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잖아? 집안일이랑 육아가 장난으로 보여? 까놓고 말해서 우리 태진이 태어나서 이 순간까지 새벽에 깨고 잠투정할 때 당신이 해줘봤어? 애가 울면 왜 저렇게 통잠을 안 자고 자꾸 시끄럽게 깨나 했지?
내가 당신 돈 벌어 온다고 푹 쉬고 잘하고 매번 데리고 자고 배려해주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을 테고. 내가 참 바보였다. 그런 노고 알아주는 사람이 아닌데 배려를 해주고. 그런 건 당연히 엄마가 하는 거지. 당신만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건 없어. 당신 입버릇처럼 3년간 너가 노는 동안 내가 돈 벌었다고 힘들다 했는데 내가 아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건 어떻게 보상할 건데? 왜? 그것도 돈으로 계산해봐. 당신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3억 받을 일들을 무임금으로 한 건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 당신 지난 3년 동안 3억 벌어왔어? 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모르면서 함부로 내 돈 하지 마. 나도 이제 일하니까 집안일 육아 혼자 못해. 분담할 거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난 못해. 아니, 안 해. 그럼 이혼해. 합의 말고 이혼 소송할 거야. 뭐가 어째? 어디서 함부로 이혼이라는 말 입 밖으로 꺼내? 당신 애 엄마 맞아? 나도 앞으로 내 생각하고 살 거야. 당신 징징거리는 거 안 받아줄 거니까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달라져야 할 거야. 늘 느끼는 거지만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배려해준다고 편의를 봐주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특히 제 남편이라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하나부터 열까지 케어해주면서 자라서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걸 감사하다고 생각 안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앞으로 최소 4, 50년은 같이 살아갈 건데 더 이상 혼자 바보처럼 살기 싫었어요. 집안일 육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저런 인간한테는 더더욱 그럴 필요가 없었죠. 남편은 제가 안 변하면 이혼할 거라는 말을 협박 혹은 그냥 해본 소리 정도로 치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함부로 말을 내뱉는 사람도 아니고 학창시절 별명인 용가리 통뼈답게 깡다구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렇게 저의 가사노동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요일별로 가사노동 및 육아일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말해봤자 처음부터 쉽지 않을 걸 알아서 저부터 시간대별로 제 할 일만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해주던 하인 같은 일은 일절 안 했고요. 어차피 저도 일을 하고 출퇴근을 하니 자연스럽게 남편 옷 다려주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하던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미룬 일이 보기 싫어서 대신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옷을 더럽게 입던 설거지를 안 하던 청소도 안 하고 더럽게 살던 일절 신경을 껐어요. 아이 일에 관해서는 제가 더 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아들을 나 혼자 낳았나요? 주말 같은 시간에는 일부러 남편 옆에 애를 남겨두고 밖을 나가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집도 엉망이고 아이도 남편도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자 집안이 어떻게든 굴러가더군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 아닙니까? 남편도 별 수 없다 생각했는지 집안일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아이도 돌보더라고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의 원장님은 신사적이고 좋은 분이셨어요. 아무래도 동네 병원은 원장의 재량껏 돌아가다 보니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평소에 제가 일 처리를 하는 걸 보고 마음에 드셨는지 어떨 때는 수간호사나 담당 간호사들을 제치고 제게 특별하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실 때도 많았어요. 시기적으로 신기하게 제휴업체에서 광고성 안마기가 들어오기로 해서 기존에 있던 안마의자는 처분하거나 창고에 갈 상황이었죠. 어느 날 휴게 시간에 제가 안마의자에 앉아있는 걸 보신 원장님이 대뜸 황주옥 씨, 그 안마의자 가져다 쓰지 그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사용한 지 그렇게 오래된 제품이 아니어서 엄청 비싼 거였거든요. 제가 주저하자 원장님은 중고라서 별로인가? 하셔서 제가 바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그 안마의자는 바로 친정으로 배송되었고요. 월급을 받고 재정이 안정적으로 쌓이면서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친정 부모님께 제 역량껏 챙겨드리기였어요. 그동안 남편 눈치 보면서 못했던 선물이나 식사도 마음껏 하고 싶었고요. 늘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시는 부모님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늘 아프고 뭐든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미혼 때는 당연하게 결혼하고 6년 동안은 제 가정 챙기기에 바빠서 많이 못 챙겨드려 늘 죄송했었습니다. 확실히 일을 하니 선물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협찬 영양제나 먹을 것,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군을 집에 들고 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걸 빤히 보고 있었지만 제가 누굽니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친정에만 가져다 드렸죠. 당신 이번에 처가댁에 안마의자 놔드렸어? 그거 어떻게 알았어? 장인어른이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자랑하셨대. 그걸 꼭 애들같이 자랑해야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뭐라 했대. 며느리가 친정만 챙긴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일하면서 받은 건데 내 맘이지. 내가 내 부모 챙기는데 무슨 문제 있어? 아니, 그건 아니지만 영양제나 의료기기 이런 거는 우리 집에도 챙겨줄만 하잖아. 왜 당신 부모님만 챙겨드리는 거야? 당신 그 말 대박이다. 딱 1년 전 짝퉁 가방 사건으로 우리 대판 싸웠을 때 내가 당신한테 똑같은 말 했었는데 이거 녹음해놨어야 하는데 아까워. 자기 입으로 그 말하니까 어때? 어떻기는. 당연히 기분 별로지. 섭섭하고. 인간은 자신이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해를 할 수 없나 봐요. 남편은 자신이 직접 겪어보고는 기분이 엄청 상했는지 그 뒤로는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추석 명절이라 연휴에 친정에도 가고 시댁에도 들렀습니다. 저는 보란듯이 선물을 여러 가지 챙겨서 갔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멋스러운 실크 스카프와 홍삼 활력 세트 등 여러 가지를 드리고 왔더랬죠. 시댁에는 박스 하나만 달랑 챙겨서 갔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더니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처가댁에는 한 보따리를 주더니 왜 우리 집에는 박스 하나만 들고 가냐 이거였죠.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선물은 자기 마음 아니겠어요? 시댁 식구들이 있는 데서 불어 시아버지에게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얼마 전 생시 때 못해드리고 해서 명절 겸 생신 선물 들고 왔어요. 아이고, 이런 걸 뭐하러 챙겨와? 안 그래도 되는데. 아참, 아버님 그거 홍삼 세트인데 유통기한이 2주 남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거 사면서 덤으로 받은 거라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빨리 드시고요. 2주 남았다고? 너는 그런 걸 선물이라고 가져온 게냐? 이 시애비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어떻게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 너희 아버지 거 사면서 덤으로 얻어와? 사람을 거지 취급해도 유분수지. 시아버지는 선물 박스를 거실 바닥에 내던지시면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버님, 유통기한 지난 것도 아니고 그냥 드시면 되는데 뭘 유난 떠세요. 아버님 아들은 저희 친정엄마한테 짝퉁 주고 어머님한테는 진품 줬는데요. 저희 엄마는 가짜 어울린다면서요. 저는 그런 아드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데. 제 얘기를 듣던 시댁 식구들은 모두 경악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버지한테 유통기한 2주 남은 덤을 생신 선물로 줘?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처가댁만 챙겨준다고 당신이 뭐라 할까봐 챙긴 건데? 당신 아버지는 덤이 잘 어울리시는 분이잖아. 2주 남은 거라도 드시는 게 어디야?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 하얗게 질린 얼굴로 사색이 되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어디 시댁에 와서 아버지한테 이런 짓을 해? 아니, 시댁 식구들 아버님에 대해서 뭐라도 챙겨드린 적 있어? 난 건강하시라고 격에 맞게 선물이라도 챙기잖아. 뭐가 문제인데?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집을 나가셨고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남편을 챙기면서 저에게 당장 나가라고 호통치셨습니다. 신우는 제 손을 잡고 방으로 갔고요. 제 남편이 장모에게 그런 짓을 했을지 몰랐다며 대신 사과한다고 했어요. 올케가 얼마나 섭섭하면 시댁에 와서 이러겠냐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이를 친정에 잠시 맡겨두고 약속 장소로 갔어요. 쭈쭈바 아이스크림 2개를 사들고요. 주문하신 쭈쭈바 아이스크림 맞습니다. 포도밭 쭈쭈바 맞으시죠? 배달 정확하네요, 며느님. 아버님, 이제 날도 쌀쌀한데 무슨 쭈쭈바 드시고 싶다고 그러세요. 우리 태진이도 이런 걸 안 먹어요. 에이, 모르는 소리. 이냉치냉 몰라? 살짝 추울 때 먹는 아이스크림은 풍미가 있지. 우리 아버님 연기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가만 보면 모르시는 게 없네요. 진짜 메소드 연기 지렸는데. 좀 괜찮았지? 내가 생각해도 눈물 연기가 아주 그냥. 민석이는 아직 방에 틀어박혀서 아무 말도 안 하는가? 네, 생각보다 충격이었나 봐요. 자기 부모 비하하는 얘기를 듣는 게 쉽지는 않겠죠. 과거 자신이 잘못한 행실도 있고요.
이참에 아버님 말대로 자기도 똑같이 겪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내 아들이지만 나쁜 놈은 아닌데 좋은 놈도 아니야. 전라도에서는 애매한 걸 거식이라고 한다는데 그런 느낌 같아. 아버님, 제가 딱 정리해 볼게요. 김민석 씨는 못난 놈이에요. 어이쿠 똑똑하다 우리 며느리. 그거네 못난 놈. 사실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짝퉁 사주면서 장모님은 가짜가 어울린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시아버지에게 달려가 일러 바쳤거든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충격요법을 써보자고 했어요. 그리하여 추석맞이 연기 한마당이 펼쳐졌고요. 아무리 연기라지만 아버님을 비하하고 이용하는 게 편치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버르장머리 아들은 고쳐놔야 한다고 나만 믿으라고 하셔서 따르게 됐고요. 결론적으로 남편은 그 일 이후로 깨달은 바가 있는지 저희 친정 비하하는 말은 일절 하지 않았어요. 시댁만 유난히 챙기고 하는 일도 많이 없어졌고요. 시아버지 말대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좀 너무하다 싶어도 기질을 발휘해야 할 때는 해야 하나 봐요. 저는 든든한 파트너를 얻어서 운이 좋았지만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어할까요?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사회생활이 멘탈 싸움이듯 부부관계에서도 멘탈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내 부모 귀하게 여겨야 남편이나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긴다는 것도요. 다행히 남편은 집안일과 육아도 분담하면서 맞벌이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시댁에 선물을 하거나 처가댁에 선물하는 것도 전보다 신중해졌고요. 그것만으로도 결혼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기분이라니까요. 원래 처음부터 이랬어야 하는 건데 제가 너무 서툰 바람에 돌아 원점부터 다시 시작했지 뭐예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깨소금 냄새 폴폴 풍기기를 기원해봅니다.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세요.